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살짝 밀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도 또 깊어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한 분 한 분 중간에 제가 봐드리도록 하고요. 전화 상담이 메인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역시나 상담하기 전에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반등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제 약간 내려가다가 멈추는 모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갔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오래 지속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쭉 돌이켜보게 되면은 전쟁 리스크라든가 북한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 왔던 그 시기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전부 다 일시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어떤 저점이라든가 차트의 모양새를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아무래도 사고와 같은 거죠.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땐 차가 멀쩡하겠지만은 사고가 나면은 어디가 움푹 파인다거나 약간 손상이 생긴다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이 좀 변형이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도 사실은 반등이 나갈 듯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환율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좀 과하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조정은 단순한 조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반등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 안심하고 매수에 완전 올인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자리를 잡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길게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단순 조정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는 한 일주 이내로만 자리를 잡으면은 자리 잡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2400포인트 언저리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2600포인트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2400포인트가 만약에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조정이 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라가다가 보면은 힘에 좀 붙이게 되겠죠. 우리가 사람도 끊임없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일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휴일만 기다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또 주말까지 또 쉬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쉬고 나면 또 월요일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든 것처럼 주가도 쉬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 12월에 여러분들께도 강조해드렸던 게 시장 보면서 이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1월에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빨리 주고 나중에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이거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 좋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조정이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결국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을 때 주가가 내려갈 때 이유 없이 빠지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경제방송에서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각종 다양한 어떤 이슈라던가 내용들을 이렇게 들먹거리게 되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주가가 빠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단순 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갔던 것은요. 어떤 악재가 있어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을 먹거나 불안해하실 필요까지는 전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아마 대형주를 들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크게 손실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조정이 들어갈 때 지금 이 코스피가 빠졌던 이 폭만큼 내 종목이 빠져가지고는 저점 깨고 내려갔다거나 박살이 났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저는 신경 쓸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올라올 때 다시 또 순식간에 회복이 되고 결국 순환매 테마, 돈이 돌고 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종목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봤을 때 지수가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가 조정이 끝나가는 무렵이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위쪽을 뚫고 올라가서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죠. 올라가지 못했던 요 72,000원짜리를 뚫고 올라가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반등세가 이어진다면 위쪽에서 횡보하는 모습 한 72,000원에서부터 8만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싶은데 문제는 이제 대국민이 물려있는 종목 중에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주의 대장이 뭐냐면은 에코프로입니다. 근데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점 깨지면 손절하세요. 저점 깨지면은 더 내려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더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밀려 내려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미리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2차전지가 반등이 나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냥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갈 것인가 내려갔다 나갈 것인가는 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가긴 나갈 것이나 여기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 이제 2차전지 다른 종목들 뭐 에코프로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빠질 가능성은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가에서 별로 멀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신 다음에 나중을 노려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뭐 너무 손실이 커가지고 이거는 손절을 못해요 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늘어나는 손실률을 조금 봐야 되는 어떤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손절을 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내려가는 주가가 겁을 내거나 공포에 떨릴 필요가 있을까 하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내가 현금이 있다면 적절한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음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나는 손실률은 사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손실이 늘어났네 어쩌네 하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2차전지 들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도 지금 손절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지 그리고 2차전지 중에서도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힘드시다면 전화 상담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고요. 다른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추가 매수에 저로의 찬스가 왔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종목이 지수가 빠져내려가면서 종목 가격도 좀 많이 내려갔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가시는 것이 좋은 시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분요. 뷰노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4,000원 15%. 44,000원에 15%요? 네. 뭐 일단은 탈출하기가 참 어려운 종목을 잡으셨어요. 애초에 이런 종목을 뭐 사신 이유도 불분명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제대로 알고 사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무제표를 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를 제가 화면에 띄워서 보여드릴 텐데 이 회사는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자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 매출이 1억이었다가 지금 매출이 뭐 120억까지 증가한 것은 정말 좋은 성과긴 하겠죠. 매출 규모가 커진다는 것 자체가요. 근데 적자폭도 그만큼 많이 커지고 있어요. 27억에서부터 180억, 150억에 가까운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돈을 못 버는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썼을 때 결국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의료용 인공지능 진단 솔루션인데 의료용이라는 말은 별로 와닿지 않고요. 진단 솔루션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은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것 네. 때문에 얘가 급등이 나와가지고는 의료용 AI다. AI 관련주 중에서는 뭐 의료용으로는 뭐 좋다, 만다 뭐 이런 식으로 추천도 방송에서도 많이 한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제 재무제표도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주가의 위치도 보지 않고 사버리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물려있는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탈출하기가 조금 까다롭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종목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잡은 게 아닙니다. 이거 추천한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걸 지금 이상한 자리에서 추천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걸 잡은 것도 웃긴 거고 그걸 추천하는 것도 웃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이거는 손실이 안 나고는 좀 탈출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뭐 주가가 꺾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25,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내려가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는 건 놀랄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내려갈 종목이었으니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저기서 쌍바닥을 만약에 그려낸다면 AI 관련 테마가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까지 안 내려가고도 반등 나올 수 있고 뭐 반등이 없다면 저기까지 꾸역꾸역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앞으로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얼마나 잘 나오고 그리고 거기 나왔을 때 얘가 얼마나 잘 엮이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안 엮인다면 얘는 25,000원까지 내려가고 저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저기 무너뜨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하기가 좀 많이 힘든 부분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25,000원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가져가시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들고요. 뭐 가능하시다면은 뭐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 정도에 1, 2주 내에 반등이 좀 나와서 한 38,000원까지만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등이 조금 나올 때 손실이 좀 나더라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에 팔 필요까지는 없고 반등 나가는 거 보자. 만약에 지수가 진짜로 이제 이번 주 이후로 다음 주에 바닥을 잡기 시작한다면 얘도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한 38,000원 내지 4만 원까지는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기다려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손실 내고 손절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왕이면 손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가능성에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지금이라도 그냥 팔아버리면 어떨까요? 네, 방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등 시 정리하시고 만약에 밀려 내려갈 때 내가 굳이 25,000원까지 들고 가실 생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32,000원이나 31,000원 무너질 때 그냥 다 팔아버리시고 손실을 그냥 감내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경이 잘 어울리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눈이 안 좋아가지고 깼는데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픽시 디렉터 네. 3,988원에 10%. 3,988원에 10%. 10%요. 아, 네네. 뭐 사신 지는 얼마 그렇게까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일단 이거 들고 가는 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종목 잘 잡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요즘 테마에 잘 어울리는 게,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테마들에도 어울리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재무도 그냥 안전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무제표만 딱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다가 그리고 이 회사가 뭐 하는가 봤더니 컴퓨터 하드웨어 하네 뭐 이런 쪽은 뭐 당연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일 것 같은데 얘가 PC 디렉트가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이쪽으로 엮인다기보다는 드론 쪽으로 엮여요. 드론. 그래서 드론이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드론 몰라요? 몰랐나요? 알아요. 얘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드론이 좀 유명한 기업이 지금 여기 바로 나오는 알파벳 DJI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 회사의 그 드론을 국내 유통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드론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DJI 거 드론을 한번 사볼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가격대가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드론을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드론 관련주로 엮여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올해 2024년에 화두에 올라온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CES 2024에서 많은 것들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공개된 것 중에서 이제 화두에 올라온 산업들이 바로 AI죠. 아무래도 인공지능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던가 이런 걸 하게 되려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화질이 좋아지거나 화면이 좀 이렇게 발달이 되고 발전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입니다. 이거를 이제 UA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시에서 날아다니는 어떤 무인 항공기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드론 택시라던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현대차에서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드론 택시, 드론 관련 배달, 드론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얘들이 산업이 발전하려면 규제가 철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규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고 규제를 좀 없애준다면은 얘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단기적으로 볼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은 자리지 않나. 매수가도 좋고 기업도 나쁘지 않고 테마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 내려와 있는 자리에 샀다면은 지금 요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요 종목들 막 이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지가 아니면은 굳이 이 흔들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오기 시작하면 6,000원대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힘은 있기 때문에 전 6,000원 이하에서는 굳이 뭐 8건이 4건이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바쁘잖아요, 삶이. 그래서 저는 굳이 조금 더 떠지면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은데 지금 매수 가격이나 3,500원이나 3,200원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얘를 추가 매수 할 거면 3,000원 깨지고 무너졌을 때 추가 매수 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굳이 추가 매수를 서둘러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고 목표가는 6,000원 이상까지 그냥 가져간다 생각하고 조금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건 어떨까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셔서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8만 500원에 10%예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아, 저기를 받은 거예요. 저기 뭐야. 네. 합병되면서 저기를 했는데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 들고 근데, 있다가 이걸 받았나요? 네. 받았을 때 그렇군요. 어쨌든 이거는 들고 가세요.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뭐 매도를 지금 못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뭐 어쩔 수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하고 합병을 하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하고 뭐 합병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3사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실제로 이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졌느냐라고 하면은요, 사실 실적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걱정할 만한 문제는 별로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는 셀트리온 상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내려가면 더 사면 되는 기업이 바로 이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오히려 할인을 해서 더 사도 되는 기업인 거지 뭐 내려간다고 해서 겁을 낼 만한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주가가 내려가면 항상 겁을 내기 때문에 더 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맨날 물려있는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 그냥 아무 신경 안 써도 된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뭐 안 팔았다는 거 자체가 올라올 때 매도하는 그 습관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셀트리온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왔을 때 팔지 않는 그 습관을 고쳐야 된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려요. 이해가 되세요? 주가 올라오면은 종목 문제가 아닙니다. 셀트리온이니까 팔아야 되고 셀트리온이니까 안 팔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 어느 날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지 간에 수익권을 딱 도달되면 그거 팔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주식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은 팔아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고 있는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거는 들고 가면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얘는 주기가 뛰어 올라오는 주기가 짧진 않아요.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막 6개월 걸릴 수도 있고요. 짧게는 뭐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걸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내려가는 요 시기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 저는 최소 2, 3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다음번에 2, 3개월 뒤든 조금 길게는 뭐 6개월 뒤든 어쨌든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18만 원에 사셨다라는 말은 내려가게 된다면은 14만 원대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이번에도 지지가 되거나 14만까지 안 가면은 만약에 한 15만 5천 원이라든가 이 정도쯤에서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한다면은 그때 비중을 오히려 좀 늘려버리는 것이 다음 상승을 위해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고 다음번에 매도 안 하시게 되면은 또 똑같은 상담을 합니다. 이번에 올라왔는데 안 팔아가지고 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또 되풀이되는 상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대상이고요. 대상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1,100원에 50%예요. 최근에 사신 건가요? 아니요, 한 3년 이상 됐습니다. 3년 이상 됐어요. 일단 대상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지금 아무래도 2021년 이후로는 모든 종목이 다 빠져버렸어요. 대상은 원래 만약에 2021년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아니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수 하락에는요, 장사가 없어요.
지수가 하락할 때는 대상만 빠진 게 아니라 이거는 202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빠진 종목들을 보면은 방금 봤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빠졌잖아요. 그죠? 네. 셀트리온도 빠졌고 뭐 삼성전자도 빠졌고 모든 종목이 다 빠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투자 심리가 아예 죽어버려가지고 주식 시장 자체가 그냥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락장엔 제가 강조했지만 2021년에는 주식을 사지 마라, 2022년에도 주식을 사지 마라, 2023년 초반에도 주식을 사지 마라, 중반쯤 넘어갈 때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락하는 장세에서는, 특히나 저렇게 거품 빠지는 장세에서는 뭘 사든 물려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물려있고 주가가 빠져내려가고 있고 3년 됐어요 라고 하지만 3년 전에는 얘가 나빴던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보고 이제 그러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라고 해서 본다면요, 얘는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는 기업이죠. 매출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오히려 매출은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김치가 많이 팔린대요. 그래서 외국의 유튜버에서는 이제 김치를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는 요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김치 먹는 먹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얘들이 이제 김치를 많이 팔아내고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정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종갓집 김치 이런 것들을 팔아내고 있다 보니까 대상은 수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최근에는 이제 그 이정재 씨와 한동훈 장관이 뭐 사진을 찍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약간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거는 가져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21년에 샀던 것은 어찌됐든 시기가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내려왔지만은 지금 여기서부터는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50%나 비중을 담으셔가지고 더 이상 뭐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21,100원까지 매수가를 낮춰놓은 점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잘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잘 낮춰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네. 가능하면 사실은 이 17,000원이라든가 16,000원쯤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은데, 비중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제가 패스하도록 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이 좋았던 자리, 그러니까 2021년 전이죠. 3만 원에서 2만 원짜리 여기 횡보했던 자리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올라가면은 3만 5천 원 내지 4만 원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쭉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얼마나 잘 들고 가냐 싸움입니다. 이제는 이걸 지금 내가 뭘 할까, 뭘 팔까요 살까요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잘 들고 갈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면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맨날 지켜보면서 대상 안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래야 되나, 상담 한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본전에 팔린다든지, 아니면 겨우겨우 밑에서 있을 때 손절해버린다든지, 또는 약수익에 팔아버리는데 그럼 기다리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냥 안 보면 된다고요. 있거든요. 궁금하지 말고 그냥 안 네네네. 보면 된다고요. 그냥 묻어 놓으시라고요. 네. 한 1년 정도 네. 묻어 놔버리시고 그냥 주식 계좌 없애버리세요. 그냥 계좌 그 안에 있는 그 어플 있죠. 그 삭제시켜버리세요. 안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보고 궁금하고 전화하고 막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하는 그 순간 손절하고 본전을 팝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기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컵라면도 3분 그거 읽는 거 지켜보고 있으면 안 익어요. 되게 시간 안 가요. 근데 어느 순간 드라마 보고 있거나 영화 보고 있거나 뭐 딴 거 보고 있다가 보면 어때요? 아이고 3분이 지났네 하면서 막 이미 불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네. 딴 거 해라 이거예요. 딴 거 해라. 대상 궁금해하지 말고 딴 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져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LG전자 103,000원에 10%입니다. 103,000원에 10%요. 예, 예. 일단 LG전자를 103,000원에 매수하셨다면요. 저는 그냥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나쁜 기업이 아닌 거는 뭐 전 국민이 압니다. 그래서 가전은 LG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가전제품에서 선방을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전제품에서만 선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LG가 휴대폰 사업부를 접고 난 다음에 얘들이 뛰어든 산업이 이제는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전장 산업이라고 하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장치들에 이제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LG전자는 나쁠 게 별로 없는 기업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대형주 중에서도 이렇게 LG전자와 같은 좀 큰 대형주들은요,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데다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을 때는 이제 어떻냐면은 코스피 200 종목에 들어가 있거나 코스피 100 종목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LG전자가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펀드 아시죠? 펀드.
예, 예. 우리 금융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펀드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은행 가더라도 펀드가 있고 뭐 변액보험에도 펀드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난 주식은 안 하지만은 펀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보험으로 이렇게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금들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코스피 200 종목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이렇게 돈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펀드 자금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들어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이 안 좋거나 시장이 불안하거나 뭐 경기가 안 좋거나 이래버리면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요. 내 돈 내놔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거고 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펀드 운용 자금을 조금 딴 데로 채권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동적으로 옮기다 보니까 얘들은 시장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나쁨보다도 이 펀드 자금들, 돈의 힘에 따라 움직여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수가 빠지니까 얘도 빠져버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안 좋아서 지금 최근에 빠진 게 아니라 최근 코스피 지수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도 빠지는 거예요. 지수가 안 좋은 것도 사람들이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니구나. 조금 비중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스피 200에 있던 그 자금들, 뭉칫돈들을 팔고 나갈 텐데 그 중에 하나가 LG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이렇게 빠져나왔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끝나가는 상황이죠. 지금 코스피가 조정이 끝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종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8만 원이나 그 아래쪽 7만 원 정도, 7, 8만 원쯤까지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매수가 대비해서 좀 많이 멀어진 자리라서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추가 매수 안 됩니다. 추가 매수는 6, 7만 원입니다. 7, 8만 원입니다. 아하, 항상 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추가 매수 타이밍은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을. 네, 그래서 7, 8만 원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고 적어도 8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저희가 금융 메카입니다. 여의도로 갑니다. 여의도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오후 1시에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층 502호로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요일도 제가 강연을 갑니다. 분당으로 갑니다. 분당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의도와 분당은 대정빌딩이라는 곳을 검색하셔가지고 찾아오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올해는 어떻게 관점을 잡고 투자를 전략을 짜는 것이 맞을까? 어떤 업종이 올라올까라는 등등등을 알려드리러 갈 테니까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들이 지금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죠.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또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에너지라고 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26,6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데요. 지금 26,600원이면은 뭐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규 상장주를 매수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기업은 일단 실적이 그런대로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그런대로 나오고 있고 2차전지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이고 여러 가지 쪽에 장비 업종으로 엮일 수가 있어가지고 최근에도 약간 슈팅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2차전지 쪽이 반등이 나가다 보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무너지면 2차전지 대장이 무너지는 거라서 걔가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이 따라서 덩달아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얘도 지금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가져가신다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주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간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는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빠져요. 100개 종목이 상장이 되면 한 2, 3년 뒤에 있으면 적어도 전부 다 저기 바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평가를 받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18,000원짜리, 17,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사실 손절하는 게 맞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저점 깨지면 얘는 또다시 저점 내려가서 또다시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어딘지를 보러 가야 됩니다. 그게 13,000원이 될 수도 11,000원이 될 수도 또는 10,000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물려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16,000원, 17,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손절하라
됩니다. 그 손절 라인은 시청자님이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17,000원, 나는 16,500원, 나는 16,800원 뭐든 좋습니다. 손절할 라인을 정하셔가지고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에코프로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다른 종목들은 슈팅이 나오거나 반등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얘가 한 25,000원 내지 3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아 엘텍입니다. 어제 오늘 올랐는데요. 손절 기회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일단 어제 오늘 올랐는데 손절할 만한 기회이긴 하죠. 왜냐하면 8,700원 같으면은 매수가가 조금 어정쩡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요. 일단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LG화학의 OLED 이런 것들을 뭐 납품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OLED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OLED 증착 장비 그런 것들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ES 2024에서 화두에 올랐던 산업이 AI,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드론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세 가지 기업들 업종들 중에서 얘는 디스플레이 엮여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디스플레이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이 전부 다 저점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000원에서 7,000원짜리까지 혹여나 6,000원이라던가 이렇게까지 다시 밀려준다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을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쌍바닥을 이렇게 그려버리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서 지금 이제 뭐 상승세가 만약에 본전까지 올라오거나 본전 근처 8,500원까지 슈팅이 나와서 막 올라와 준다면은 매도하는 게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13% 정도면 부담이 될 만한 비중은 아닌 것 같고 한 6,000원쯤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탈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11,000원대 막 12,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산업이라서 저는 OLED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은 그냥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본전까지 만약에 얘가 슈팅이 이어진다면 그냥 매도한 다음에 6,000원에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죠. 추가 매수니 뭐니 하고 매수가 낮추니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6,000원에 딱 그냥 못 박아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매도하셔가지고 6,000원에 가깝게 내려올 때 다시 사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이 반등이 이어지지 않고 오늘 이후로 그냥 쭉 빠져가지고 다시 음봉으로 쭉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된다면 굳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6,000원대 비중을 사신 금액만큼 사세요. 사신 수량만큼 사는 건 추가 매수가 아닙니다. 사신 금액만큼 사야 됩니다. 사신 금액만큼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다음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DND입니다. SKDND를 28,000원에 매수를 했네요. 뭐 수익 나고 있는데 이거 뭐가 걱정인가요? 10%? 지금 제가 잘못 봤네요. SK 디스커버리를 보고 있었군요. 자, SK DN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이면은 지금 이제 거의 뭐 본전가 언저리인 것 같은데 이거 뭐 사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어제 사신 것 같은데,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거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급락 매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쭉 빠질 때 음봉 빠질 때 하는 매매가 음봉 매수기도 하고 급락 매매기도 하고 이제 보통 시장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합니다만은 뭐 꼬리 잡기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 매매가 어려운 매매예요. 쉬운 매매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음봉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아래 꼬리 잡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요. 대한민국에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이 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진짜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TV 돌아보면서 이렇게 떨어진 종목 사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없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매매가 아니에요. 정말 배워야 할 수 있는 매매고 어려운 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장기적으로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올라갔을 때 안 팔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여기서 산 것도 문제고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일단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전 자리에 매수하셨으면 호가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분석을 할 수도 없을 거고 제가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한다면은 한 3-4시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호가 강의를 해드릴 수도 없고 이거는 뭐 다 방법이 없어요. 이 호가를 볼 줄 모르면은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호가를 떠나서
지금 지수가 약간 반등 나가려고 하는 자리다 보니까 지수 반등 시 29,000원대까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고 슈팅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장소에서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수익률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5에서 한 10% 정도 사연절에서만 수익을 분할로 해가지고 잘라내는 형식으로 잘라내시고 이런 매매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거 하다가 정말로 골로 갑니다. 정말로 계좌가 박살이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잡는 매매,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소재고요. 네. 네, 14만 3,700원에 5%요. 14만 3천. 700원에 5%. 뭐 비중도 적고 지금 손실률도 크지 않기 때문에 손절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연락. 네, 손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을 해야 이거는 되나, 지금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네,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종가상으로 봤을 때 얘가 13만 5천 원짜리를 무너진다면 종가가 만약에 13만 4천 원대라든지 뭐 이렇다가 하면 바로 손절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굳이 가져가가지고 이득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뭐 필름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은 얘도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게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뭐 폐배터리를 뭐 재활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온 2차전지 관련주인데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 에코프로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에코프로가 무너진다는 말은 대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전쟁을 생각 한번 해봅시다. 대장이 무너지거나 장군이 죽으면은 그 부대는 어떻게 되나요? 좀 이렇게 괴멸되거나 좀 이렇게 후퇴하거나 네. 어쨌든 소멸돼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2차전지 네. 대장은 뭐니 해도 에코프로였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죽어버리게 되면 다른 종목들도 다 죽어버리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저점이 깨져진 상태에서 코스모 신소재마저도 저점을 깨지려고 한다는 말은 얘도 지금 대장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점을 깨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추가 하락 나오면 밑에서 다시 또 잡거나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대응하기에는 기회비용이 아깝다는 거죠. 지금 다른 종목들이 훨씬 많은데 에코프로는 단기적으로 단타를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매매에 능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매매를 하는 건 좋은데요. 매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물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종목을 굳이 사가지고 무슨 영광을 누리시려고 이걸 사서 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는 제가 사지 마라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단 잘 모르겠고요. 왜 샀는지 모르겠고 샀다고 했으면은 이제 저점이 깨질 때 손절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는 것도 왠지 모르겠어요. 저점 깨지면 손절하는 게 100번, 1000번, 1000번 유리하거든요.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저점 깨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번 노리고 9번 저점 깨고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90% 확률을 따라가는 게 낫지 않나요? 10% 확률보다는? 네, 네. 네, 저점 깨지면 손절하는 게 제가 말하고 제가 만든 법이 아니라 증권가에서 외국계 증권가에서도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도 모든 증권가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제가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라 외국계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JP 모건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뭐 신한증권이 모든 증권사에 있는 종업원들 있잖아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임직원들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고 배운다고요. 그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그거를? 이해가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민하지 네, 마시고 저점 감사합니다. 깨면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포스코 인터내셔널요. 포스코 인터 네. 네, 말씀하세요. 6만 6천 원. 네. 10%요. 아, 오늘 뭐 또 역시나 2차전지 정말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아, 2차전지는요, 제가 정말 이거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에 손실을 안겨다 줄 업종인 것 같다라고 작년에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지금 벌써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고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가보면요 2차전지 물려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8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2차전지를 사가지고 계좌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 계좌에 들어간 종목도 전부 다 물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이 정말 냉정하고 잔인한 게 뭐냐면요 2차전지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물려있다라는 말은요 세력들은 안 들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세력들이 사줄 때까지 2차전지는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팔 때까지 세력들은 사주질 않을 텐데 시청자님도 지금 안 팔 거잖아요. 그죠?
네. 개인 투자자들 안 팔아요. 저점 깨질 때 팔아라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방송 지금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볼까요? 많이 봐봤자 10,000명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 인구는 1,400만 인구거든요. 1,400만 명 중에서 10,000명이 본다는 건 1%도 안 본다는 겁니다. 0.1% 정도도 안 본다는 건데 그런 0.1%가 판다고 한들 세력들이 원하는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깨질 때 제가 손절하라 한다 해가지고 세력들이 야 지금 물량 많이 나온다 사자 이러진 않을 거라고요. 그럼 1,400만 인구 중에서 이제 주식 계좌에 이게 들고 있는 비율을 봤을 때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 가보면 진짜 한 10명 중에 7, 8명은 항상 이 2차전지 관련주를 계좌에 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보면 7, 80% 그러니까 약 1,000만 명이라고 계산했을 때도 700만에서 8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이 2차전지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 방송은 지금 1% 그러니까 1%도 안 본다 했으니까 0.1% 1만 명이 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699만 명에서 799만 명은 이거 안 팔아요.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안 판다고요. 그래서 안 팔기 때문에 세력들도 더더욱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파는 걸 어떻게 사요? 그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안 파는 걸 우리가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요 5만 원짜리에서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여기가 5만 원짜리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역시나 밑으로 추가 하락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은 시청자님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 5만 원이 무너질 때 손절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현금이 있으세요? 현금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4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혹여나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4만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 그때쯤에는 개인 투자자를 손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세력들도 살 이유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4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면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고통에 못 이겨가지고 아마 손절하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렇게 손절하기 시작을 한다면 저기서는 자리를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할 현금이 없다면 비중 줄이는 게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예. 안타깝지만 2차전지 사신 분들에게 이제 정해진 운명은 손실밖에 없어요. 네, 2차전지를 왜 샀냐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엎질러진 물이니까 손실을 감안하고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이런 겁니다. 저점 깨질 때 손절하는 방식이 손실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내려갔을 때 3, 4만 원대까지 내려가면은 다음 반등을 노리고 추가 매수를 해놓지 않으면은 손실은 이거는 뭐 나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네. 어쨌든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번에 이런 투자 안 네. 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은 손실 났으니까 안타깝습니다. 뭐 힘내세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내가 사서 내가 고생하고 내가 손실 나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내가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남들이 좋다고 하거나 세상이 떠들썩하게 좋다고 하는 기업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심하시고 그러면요. 이번에 손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힘을 내시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네. 13,100원에 30%. 매수가가 좋네요. 비중은 좀 많지만. 얼마 전에 네. 많이 올랐을 때 한번 수익 보고 팔을고서 다시 잡은 거거든요. 잘했네요.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사실 얘의 움직임에 비하면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움직이고 있는 찰나였는데 뭐 샀다 팔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투자 습관입니다. 어쨌든 잘했고요. 네. 뭐 상담할 이유가 있나요, 이거? 아니 근데 저기 이번에 뭐 유증 어쩌고 얘기하길래. 유증 뭐 어쩌고 이야기한 거 이미 뭐 다 희석되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럼 이제 뭐 상담할 게 뭐 있어요.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은 제가 좋다고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있고 제가 좋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주목을 하고 있고 OLED 뭐 이런 쪽에 관심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가 나쁠 게 뭐가 있나요? LCD는 중국산 저가 LCD가 너무 판을 치다 보니까 LCD 쪽에서 많이 밀렸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이 밀렸고 OLED라던가 마이크로 OLED 이런 쪽은요. 우리나라 화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품질이요. 굉장히 월등히 좋아가지고 뭐
중국도 지금 뭐 만만치는 않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도 월등히 좋아가지고 LG와 삼성이 디스플레이가 여기저기 많이 납품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얘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은요,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올 이 마지막 작년 4분기는 흑자 전환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디스플레이 산업은요,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진짜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정말 앞으로 많이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지금 시청자님도 TV를 보고 계시겠지만, TV도 디스플레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모든 제품에 요즘에 디스플레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번에 삼성에서 뭐 만든다고 했냐면, 그 갤럭시 링을 만든다고 하죠? 예. 반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반지에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글쎄요가 아니라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화면이 띄워지는데 반지에 화면이 들어가려면 얼마나 작아야 됩니까? 그죠? 그렇지. 근데 그 작은 것까지도 요즘에 만들어내고 있고 그 작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힘을 쓰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시관을 간다 하더라도 대형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여기가 저점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감히 예상을 제가 좀 이렇게 주제 넘게 좀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저는 여기가 역사적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놓기만 하면 돈 버는 건데 안 사놓으면 나중에 올라갔을 때 후회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사놨고 뭐 그냥 가져만 가면 되는 거를 제가 상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냥 가져만 가면 되는 거를 왜 상담을 할까? 이거는 내가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바로 코앞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멀리 보고 가져가서 1, 2년 정도 투자를 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야 되는 거지 당장 코앞을 보면서 올랐다 뭐 샀다 팔아 이거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이런 종목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묻어놓고 있으면 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고 비중 30%는 이미 많지만 혹여나 10,000원 깨지고 내려간다면 비중을 저는 50% 내지 60%까지 늘려도 아무 상관없는 기업이니까 더 사도 좋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재룡전기요. 재룡전기. 네, 아마 이게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재룡전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2,500원 40%요. 22,500원에 40%요. 이야, 진짜 비싸게 사셨네요. 그죠? 네. 이야, 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비싸게 사셨을까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정답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뭐 이제 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하시려고. 획기적으로 늘어나니까 아무리 영업이익하고 그래서 재무제표가 좋더라도 비싸게 안 사는 게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리 질문을 물건이 많이 좀- 좋고 제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싼 물건은 좀 안 사는 거랑 똑같은 이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를 하시게 되면 돈 벌기가 좀 어렵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얘가 지가 좋아진 영업이익이라든가 재무제표 이런 거 좋아진 거 맞아요.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재무제표 좋아진 거 맞고 한데 매출 400억에서 1,700억으로 올라왔고 영업이익도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해요. 2022년에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오고 재무제표 개선이 있었고 매출도 좀 증가가 되었고 이렇다고 했을 때 과연 얘가 지금 이 자리 지금 올라온 요 자리가 거품일까 아닐까는 알 수가 없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주가가 안 가면 저평가인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집 앞에 짜장면 집이 곱빼기를 주고 정말 양도 많이 주고 재료도 푸짐하게 주는데 가격이 3,000원밖에 안 하면 짜장면이 와 정말로 싸다라고 해서 많이 가서 먹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많이는 주는데 비싸면 그건 이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판단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이 자리가 고점이기 때문에 고가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재무제표 이런 거 잊으시고 저점을 무너지면 손절하라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냥 21,000원 무너지면 손절, 25,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는 단기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잊어버리세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차트로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여의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은 제가 분당으로 갑니다. 분당의 대정빌딩이라고 하는 곳에서 토즈 6층 세미나실에서 준비했으니까요.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들으시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장 조정 들어가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편안하게 입고 사시면은 언젠가 올라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